트로피 헌터. 죽음을 앞둔 어머니는 쪽지 한 장을 주셨다. 생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던 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이 있을 거라 짐작만 할 뿐이다. 고단한 당신의 인생은 늘 위태로워 보였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궁금한 것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를 꼭 끌어안고 우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대로 영영 어머니가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아이답지 않게 걱정이 되었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몸이 피곤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사셨던 어머니인지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축 늘어져 주무시는 날이 많아지는 어머니께 운동을 좀 해보시라고 권했고 움직이지 않으니 더 피곤한 거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다.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이라도 다니면 그 정도로 피곤하지 않을 거라며 성의 없이 말했다. 병원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늘 돈 앞에 벌벌 떠는 어머니의 모습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가자고 말해봤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진료를 미룰 것이 뻔했고 반복되는 일로 진을 빼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듯 아버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다. 돌아가시기 전 만나고 싶으신 걸까?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듯 키워놓았으니 앞으로는 아버지다운 몫을 하라고 일러두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나만의 짐작이다. 일생의 과제를 마친 어머니는 빠르게 병세가 진행되었고 항암 치료를 더는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아무 정신이 없다고 극심한 고통에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는 아주 독한 주사라며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완강히 거부했다. 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당신을 호스피스 병동에 모셨다. 우리는 만나면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날이 많아졌다. 갑작스럽게 닥친 어머니와의 이별 앞에 나는 어떤 말로 상대를 위로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남겨진 당신의 시간을 지켜보며 마음이 힘든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지할수록 할 말은 사라졌다. 너무 많은 말들이 하고 싶었고 그럴수록 나는 입을 닫았다. 연락해봤니? 무심한 듯 어머니는 말을 걸었다. 나는 마시던 음료수를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장례식에 오라고 전화를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내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조우하고 싶으신 거였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죽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만나고 싶구나. 그냥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말을 마친 어머니는 붉은 피를 토해냈다. 어머니는 가만히 입을 막고 터져나오는 기침을 애써 참았다. 쿨럭대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는 자꾸만 뿜어져 나왔다. 인생의 마지막을 가본 적이 없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허둥대지 않고 어머니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고 물티슈로 주변을 정리했다. 내가 놀라지 않아야 어머니도 담담할 수 있기에 나는 이런 황망한 순간에도 침착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낮게 읊조리듯 말했다. 조금 있다가 전화해 볼게요. 늙은 수컷 사자를 쫓던 날이었다. 죽음을 직감한 녀석은 느릿느릿 뒷걸음치며 모든 상황을 체념한 듯 보였다. 사나운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언뜻 비춰졌지만
이내 젊은 날을 회상하듯 편안한 얼굴을 보여주었다. 늙은 숫사자는 빠른 걸음으로 초원을 누비던 용맹했던 나를 떠올리는 듯 보였다. 갑자기 온순해져버린 숫사자는 내가 총을 겨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늙었어도 사자답게 총을 겨눈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며 나를 위협해주는 것이 옳았다. 바짝 손톱을 세우고 달겨들어야 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의 의욕을 상실한 숫사자의 체념은 사냥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녀석은 그 사이 다른 헌터의 총에 사살되었다. 숫사자는 마지막까지 나를 맞닥뜨리고 있었기에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눈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듯 내 쪽을 향해 눈을 번이 뜨고 죽었다. 미국에서 넘어온 헌터는 죽어가는 녀석을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녀석을 제압하고 오늘의 멋진 사냥을 기념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댔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지 않는 녀석은 카메라 앵글을 고요히 응시하며 허연 김을 뿜어냈다. 총알이 박혔어도 쉬 죽지 않는 생명들. 삶이란 이렇듯 잔인하고 질겼다. 녀석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멀리 암사자가 어슬렁거리며 상황을 엿보고 있었지만 총과 칼을 쥔 우리 앞에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늘을 향해 한 발의 총을 쏘아 올리자 잔뜩 겁을 먹은 암사자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렇게 한 무리의 가장은 전리품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강지영 씨를 아시나요? 정중하게 물어야 하나? 아니면 나는 당신이 태어난 순간 버린 딸입니다 하고 말해야 하나? 이런 순간들을 그려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친부를 대하는 찰나를 수도 없이 상상했지만 막상 닥쳐온 상황은 버겁기만 했다. 이제는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낯선 것들의 순서를 정하고 마음을 다쳐야 하는 것이 싫었다.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했던 남자를 향해 어머니는 어떤 미련이 남았단 말인가. 어머니를 버린 친부로 인해 그녀는 늘 가난했고 허덕였으며 외로웠다. 그런 어머니의 녹록지 않은 삶을 보며 친부를 원망했던 날이 많았다. 우연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해외 단체에서 귀족들의 원정 사냥에 나를 초대해 주었고 추격에 실패한 녀석을 향해 얼떨결에 총을 쏜 나는 용감하고 실력 있는 꼬마 헌터가 되어 그들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거만한 귀족 무리는 조건 없이 내게 장학금을 지급해가며 사냥과 관련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나는 가난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그렇게 서서히 노임받을 수 있었다. 커다란 덩치의 고릴라를 사냥했을 때 나는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른다. 발에 총을 맞은 녀석은 살아있었고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부리부리 커다란 눈망울이 두려움에 흔들렸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수록 헌터의 자부심은 커져갔다. 몸에 큰 흉터 없이 녀석을 독살해버리면 박제를 하기에도 좋다. 좋은 박제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날 사냥에 참여한 우리는 죽음을 앞둔 녀석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들었다. 각자의 소중한 총자루를 자랑하듯 앞세우며 우리는 멋지게 사진을 찍었다. 왁자지껄한 헌터들의 틈에서 녀석은 바짝바짝 입이 말라갔다. 바들바들 떠는 고릴라를 보며 나는 장난삼아 마지막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나의 재치 있는 모습에 홀딱 반한 헌터들은 깔깔깔 웃으며 즐거워했다. 고릴라는 소나기에 힘이 풀려 있었다. 하지만 덥석 다시 내 손을 쥐었다. 아마도 내가 저를 살려줄 거라 착각한 듯 보였다.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듯 고릴라는 내 손을 부여잡았다. 나는 다시금 악수를 청하는 녀석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고릴라에게 똑똑히 말해주었다. 인간은 절대 너를 구원하지 않아. 게다가 난 멋진 헌터란다. 잘 가.
나는 냉정한 사람이다. 게다가 내 행동은 때때로 잔인하기도 했다. 결코 나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니다.